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공간 좌표입니다. 공간 좌표. 공간 좌표는 크게 이제 공간 좌표 부분이랑 그 구의 방정식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그대로 한 차원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하나만 확장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평면 좌표의 내용을 이용해서 공간 좌표의 내용들을 약간 어떤 확인해보는 약간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들은 우선 처음에는 점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에 대해서는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이제 좌표계를 발명한 이후에 그게 그걸 이용해서 점을 나타내고, 점을 이용해가지고 수치를 이용해서 점을 나타내고, 그걸 이용해서 도형을 어떤 문자로 된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문자로 된 방정식을 이용해서 막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걸 데카르트가 어떻게 발명을 했냐 하는 거를. 데카르트가 고민을 열심히 한 거죠. 점의 위치를 내가 수치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근데 이제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장을 딱 봤는데 파리가 이렇게 윙 하고 날아다니다가 천장에 딱 앉은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천장의 무늬가 격자무늬였던 거죠. 격자무늬, 이렇게 격자무늬. 그래서 그 격자무늬 위를 파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보고서 저 격자를 이용해서 파리의 위치를 나타내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설입니다. 설 그게 막 진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봅시다. 공간상의 세 직선 각각 X축, Y축, Z축이라 하겠습니다. 서로 모두 다 직교예요. X랑 X축이랑 Y축, Y축, Z축, Z축, X축 요 세 직선이 서로 다 직교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요 세 축을 우리는 좌표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세 개의 좌표축으로 이루어진 요 공간을 우리는 좌표 공간이라고 합니다. 좌표 공간. 좌표 공간상의 어떤 한 점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 점의 좌표를 공간 좌표를 써서 어떻게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의 어떤 좌표를 우리는 공간 좌표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 축으로 이루어진 공간상의 좌표 공간에서 부분을 나눠보는 거예요. 요 X축과 Y축으로 생겨나는 요 바닥 평면, 그죠? 두 직선으로 평면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요 직교하는 두 직선으로 만든 바닥 평면을 이제 우리는 XY 평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XY 평면. 자, 일단은 지금 부교재 60페이지입니다. 부교재 60페이지. 공간상에 서로 직교하는 세 직선.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요 좌표 공간에서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XY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XY 평면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Y축이랑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YZ 평면이고 X축하고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XZ 평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 주시고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 요 좌표 공간 위에 어떤 한 점 P, 요 P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에 나타내는 거. X축에 수선의 발 X축에 수선의 발 내리고 Y축에 수선의 발 내려서 그 각각 만나는 점의 숫자를 가지고서 X좌표와 Y좌표를 따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P에서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 내리고 그 점에서 X축으로 또 수선의 발 내리고 또 P에서 Z YZ 평면으로 또 수선의 발 내리고 거기에서 또 평면으로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ZX 평면 위로 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또 축으로 수선의 발 내려주고 해서 좀 헷갈리니까 이걸 노란색으로 표시할까? 얘를 해서 요 점 P를 지나면서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이랑 평행한 평면들을 이렇게 점 P를 지나면서 XZ 평면이랑 평행한 평면, 점 P를 지나면서 XY 평면이랑 평행한 평면 뭐 이런 식으로 평면들을 쭉 만들어가지고 요 점 P를 하나의 꼭지점으로 가지는 이런 직육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직육면체. 그럼 이 직육면체 각 변들은 모두 다 X축, Y축, Z축이랑 각각 다 평행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요 YZ 평면이랑 평행한 평면이 이 X축과 만나는 요점 요 점에 해당하는 좌표값을 읽어요. 뭐 A면 A다. 또 XZ 평면이랑 평행한 요 평면이 Y축이랑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값을 또 읽어. B다. XY 평면이랑 만나는 요 평면이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또 읽어요. 거기 C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점 P의 좌표가 A, P, C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세 개의 순서상, 세 개의 숫자를 순서상으로 가지는 이런 순서상이 있었어. 그럼 요 순서상에 대응되는 오직 하나의 점을 우리는 좌표 공간에서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내가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을 하다는 거야. 반대로 요런 그냥 숫자가 있어. 그럼 요런 숫자에 해당하는 점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여기서 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좌표 공간상의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교재 60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 P가 있었는데 얘가 좌표가 1, 2, 3이에요. 첫 번째. 자, 점 P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좌표 어떻게 될까요? 점 P를 XY 평면으로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 그럼 요 점이 되겠지? 그 점을 뭐 P'이라 할까요? P' 이렇게. 요 P'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P가 1, 2, 3이었을 때. 당연히 XY 평면 위의 점이고 요 Z 방향으로는 위아래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좌표가. 그죠? 두 번째, X축 위로의 정사형의 좌표는 점 P를 X축 위로 정사형을 내는 거야. 무슨 뜻이야? X축이랑 수직하게 점 P를 잇는 직선. 점 P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한 직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점 P를 지나면서 수직한 직선은 요 A라는 점을 지나게 되겠죠. 말하자면 이제 A, 0,0인 점이겠지. 얘가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축이나 Z축 방에 전혀 가지 않아서 요게 이제 A, 0,0이라는 점이겠죠. 아마도. 근데 실제로 여기에 점 P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한 직선이 요 A, 0,0을 꼭 지난다는 뭐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삼수원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삼수원 정리에 의해서. P'이 뭐 XY 평면을 알파 평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XY 평면을 제가 알파라고 할게요. P'이 알파랑 수직하죠. 그 다음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지금 얘가 A, B, 0일 테니까 당연히 여기 A, A, 0,0이겠지. 그죠? A, 0,0이겠죠. 뭐 이 점을 내가 Q라고 한다면 P'Q 직선 P'Q가 X축이랑 또 수직하겠죠. P'Q가. 그러면 요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삼수원 정리에 의해 PQ 직선이 X축이랑 평행하다. 요게 이제 삼수원 정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P에서 내린 수선, P에서 직선 X축에 내린 수선은 수선의 발은 무조건 Q, A, 0,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 0,0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내리면은 Z좌표가 0이 되는 거다. X축으로 내리면 YZ 좌표가 다 0이 되는 거다. 그럼 반대로 YZ 평면으로 내리면 정사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X만 0이 되겠죠? 0, 2, 3. 뭐 Z축으로 내리면은 X랑 Y 다 0 되고 0, 0, 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사형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부교재 60페이지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냐? 뭐 이것도 간단하지. 간단해. 자, 일단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돼요? 자, 내가 P, Q Q는 좌표가 x2, y2 P는 좌표가 x1, y1이야. 요 PQ 사이의 거리를 내가 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X축, Y축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각각 그리면은 얘네들이 당연히 직교할 테니까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요 길이가 x1-x2의 절대값, 요 길이는 y1-y2의 절대값이라서 PQ의 길이를 x1-x2 전체의 절대값 더하기 y1-y2 전체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구했었지. 좌표 공간에서도 똑같습니다. 좌표 공간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여기 원점이고 좌표 공간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좌표 공간상의 두 점. 일단 잘 그릴 수 있을까? 이 좌표 공간상의 두 점의 거리를 말이 잘 안 나와. 좌표 공간상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 자, P의 좌표는 x1, y1, z1이에요. Q의 좌표는 x2, y2, z2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P와 Q를 대각선으로 가지는 그림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림이? 미안합니다. 그림이 좀 어렵네? 생각보다 어려운데? 거의 수전증. 거의 수전증에 가깝죠? 힘들어. 그렸어. 저렇게 두 점 PQ를 대각선으로 하는 이런 직육면체를 그리면 자, 봅시다. 요 직육면체가 어떤 직육면체냐면요, 각각의 변들이 다 X축, Y축, Z축의 평행한 직선들인 거예요. 평행한 직선들. 그러면은 봅시다. 요 P와 Q의 X좌표의 차이가 요 선분이 되겠죠? 요 선분의 길이가 P와 Q의 X좌표 아니지 Y좌표의 차이겠구나. 그러면은 P와 Q의 X좌표의 차이는 요 빨간 선분의 길이가 바로 P와 Q의 X좌표와 Y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X좌표끼리의 차이 이렇게. 그리고 요 노란 선분의 길이가
y좌표끼리의 차이가 되겠지. 그리고 요거 요 파란 선분의 길이가 z좌표끼리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높이 차이니까 z좌표끼리의 차이. 얘는 가로 방향 차이니까 y좌표끼리의 차이. 여기는 세로 방향 길이의 차이니까 x좌표끼리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요 P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파란색 먼저 노란색 제곱 더하기 빨간색 제곱에 루트 씌워서 요 길이 너 먼저 제곱. 그거에다가 파란색 제곱을 하니까 PQ의 제곱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P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완전 똑같은데 Z 하나만 추가된 거지. 이렇게 완전 다 똑같은데 아시겠습니까? 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했을 때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다 제곱해서 합치면 돼요.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는 거 부구제 61페이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자, 부교재 62페이지 내분점과 외분점 선분 AB가 있어요. 자,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 뭐예요? 우리 뭐 벡터 하면서 잠깐 했지만 내분점은 선분 AB의 위에 있으면서 선분 AB 위에 있으면서 얘를 M 대 N으로 분할하는 요 점을 이제 우리는 저 점 P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AB의 연장선을 쭉 그려서 요 바깥에 위치하면서 요 바깥에 위치하면서 A로부터의 거리가 뭐 M 프라임, B로부터의 거리가 M 프라임. 저렇게 되는 점 Q를 우리는 선분 AB의 M 프라임 대 N 프라임 외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M 프라임이 작으면 왼쪽에, M 프라임이 크면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 그것까지도 다 얘기를 했었죠. 공간에서 좌표 공간에서 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에 이렇게 선분 AB가 있어. 이번에도 자, A의 좌표는 x1, y1, z1. B의 좌표는 x2, y2, z2. 자, 요 두 선분의 M 대 N 내분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 보겠습니다. 아이 빌어먹을. 각각의 점들을 다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각각의 점들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이렇게 다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녀석의 X축 방향 정사형, 요 녀석의 X축 방향 정사형, 요 녀석의 X축 방향 정사형 보죠. 자, 그러면 지금 저 정사형 A'의 좌표는 x1, y1, 0이 될 거고 B'의 좌표는 x2, y2, 0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x1, 요 점의 좌표는 x2겠죠. 자, 얘가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면, 얘가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면 얘도 M 대 N으로 내분이 돼야 돼요. 왜? 닮았으니까. 지금
요 선분하고 요 선분하고 닮을 수밖에 없죠. 이거 중학교 때 우리 다 배운 거잖아. 왜? 요거 평행선인데 얘가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이다. 그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어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그 지금 a 프라임, p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m 대 n이다. 그럼 여기도 m 대 n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야? 여기도 m 대 n이죠. 오케이? 그러면 요 점 p 프라임의 x축 위로의 요 정사형, 요 점의 좌표 어떻게 돼요? x1, 0. 아이고. 그지? 뭐 xy 평면 위에 점이니까 뭐 그래도 써. x1, 0, 0. 그리고 x2, 0, 0. 요 녀석의 m 대 n 내분점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x좌표 뭐가 되는 거예요? x1 이랍니다. 얘네들의 m 대 n 내분점이니까 mx2 더하기 n 자꾸 틀려. nx1 나누기 n 플러스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은 x좌표가 mx2 더하기 nx1 나누기 n 플러스 n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뭐 똑같은 방법으로 yz 평면으로 정사형 내리고 xz 평면으로 정사형 내려가지고 y좌표, x좌표 똑같이 구해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자리가 좁은데 nz1 n 플러스 n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m 대 n 내분점 구해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내분점 좌표. 외분점 좌표 구해라? 똑같이 하면 돼. mx2 마이너스 nx1 n 빼기 n mi2 ni1 나누기 n 빼기 n mz2 nz1 나누기 n 빼기 n 이렇게 간단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똑같이 좌표 평면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 근데 z 좌표 성분 요 녀석들만 하나씩 더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부교재 63페이지 보겠습니다. 부교재 63페이지 마지막 부분. 공간좌표 부분은 정말 내용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좌표 문제를 막 어렵게 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간 도형이랑 섞어서 어렵게 낸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공간좌표 부분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꾸의 방정식. 자, 구가 뭐냐? 원이 뭐예요? 평면 위에서 어떤 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린 원이라 부르죠. 반대로 공간에서 어떤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모두 다 똑같은 구죠. 구. 그 점들의 집합이 구가 됩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어느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즉 어떤 점 x, y, z가 있었는데 요 점이랑 이거 P라 하지 말까? 얘를 P라 합시다. 어떤 점 P가 있었는데 얘가 O라 할까? O. O는 원점 같으니까 C로 합시다. C. 센터. P로부터의 거리 다 뭘로? R로 똑같아야 돼. 즉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 루트 한 개 얼마? R이어야 된다. 따라서 요거를 우리는 R제곱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좌표 공간의 점 C로부터 거리가 R로 모두 다 똑같은 점들의 집합, 그 점들의 집합에 해당하는 x, y, z, x, y, z 사이에 어떤 식이 성립한다. 이런 식의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요런 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도형, 요런 방정식을 가지는 어떤 도형은 정체가 뭐다? 구의 방정식이다? 뭐 아닐 수도 있죠. 가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전개해서 뭐 정리를 해보면 뭐 일단은 봅시다. 그래서 점 C, A, B, C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제 반대로 그러면 XYZ에 대한 어떤 2차식, 이렇게 생겨본 건 2차식은 무조건 다 구의 방정식이 되냐 안 되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구가 있어서 우리가 걔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방정식을 주고서 이 방정식에 맞는 도형을 성질을 뭐 밝혀라 뭐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뭐야 이거 Z인데 헷갈렸어요? 2야? 2라고? 내가 뭐 잘못 썼나? 필기를 잘못했나? 그죠? 필기 잘못했죠 제가. 그럴 리가 없죠? 분모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얘가 진짜로 9를 나타내는 어떤 방정식이 되려면 요 반지름 부분에 해당하는 요 숫자가 0이거나 음수면 아니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4t가 항상 0보다 클 때만 우리는 요 방정식이 9의 방정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a, b,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이 어떤 도형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방정식이라면 걔는 9의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9의 방정식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나머지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부구조에 있는 문제들 저랑 같이 풀다 보면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진도를 다 마쳤고요. 나머지는 이제 원격 수업이나 뭐 어쩌고저쩌고를 통해서 아마 문제 풀이는 그냥 제가 다 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빨리빨리 제가 올리겠습니다. 시험 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와 관련된 안내사항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해오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업시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해와서 수업시간에 못한다? 그럼 수행평가 빵점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세요. 진짜예요. 수업시간에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뭘 준비한 거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대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준비는 조금 해오고, 준비해온 걸 가지고 수업시간에 뭔가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서 그 시간 안에 뭔가를 과제물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